잠자는 동안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잠을 단순한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은 휴식 그 이상입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밤새 청소를 합니다.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씻어냅니다. 오늘은 마지막 5번째 습관, 수면 중 뇌 독소 제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치매 환자를 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분들은 대부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만성불면증, 수면 무호흡증 또는 하루 5시간 이하의 수면. 2023년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자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2배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2012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마이켄 네데르가드 교수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잠자는 동안 뇌의 청소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뇌의 하수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깨어있을 때 뇌는 쉬지 않고 일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서 독소가 쌓입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쌓입니다. 이 아밀로이드가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범입니다. 뇌에 쌓이면서 뇌세포를 죽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뇌세포들이 10%에서 20% 정도 줄어듭니다. 그 사이로 뇌척 수액이 흘러들어갑니다. 마치 하수구에 물을 흘려보내듯이 말입니다. 이 뇌척 수액이 낮 동안 쌓인 아밀로이드를 씻어냅니다. 그리고 혈관을 통해 간으로 분해합니다. 이 과정은 오직 깊은 잠을 잘 때만 일어납니다. 얕은 잠이나 렘 수면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깊은 수면, 특히 3단계, 4단계 깊은 수면에서 가장 활발합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자면 뇌는 거의 90%의 독소를 제거합니다. 하지만 5시간만 자면 60%밖에 제거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40%는 뇌에 그대로 쌓입니다. 매일 밤 40%씩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10년이면 뇌는 독소 덩어리가 됩니다. 65세 여성 환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이정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잠을 잘 못 잤다고 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걱정과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두 시간은 뒤척였습니다. 겨우 잠들어도 자주 깼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다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새벽 4시에 깨면 그냥 일어났습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이었습니다. 40대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낮에 피곤했지만 커피로 버텼습니다. 일은 할 수 있었습니다. 50대에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조금 더 피곤해졌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주말에 낮잠으로 보충했습니다. 60대가 되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제 한 일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요리하다가 가스불 끄는 것을 잊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저는 먼저 수면 습관을 물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자느냐고 물었습니다. 4시간에서 5시간이라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말입니다. 인지 기능 검사를 했습니다. 경도인 지장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뇌 MRI를 찍었습니다. 해마가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단계였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20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뇌에 독소가 쌓였다고 말입니다. 매일 밤 뇌가 청소를 제대로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잘 자면 좋아지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미 손상된 부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더 이상의 진행은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수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을 하룻밤 잠 못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뇌척 수액을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하룻밤 잠을 안 자도 아밀로이드가 30% 증가했습니다. 하루만 말입니다.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밤 30%씩 더 쌓이고 제대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10년이면 뇌는 아밀로이드로 가득 찹니다. 2019년 보스턴 대학 연구는 더 흥미로웠습니다. 잠자는 사람의 뇌를 실시간으로 관찰했습니다. MRI로 뇌척 수액의 움직임을 촬영했습니다. 깊은 수면에 들어가면 뇌파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혈류가 감소합니다. 그 순간 뇌척 수액이 파도처럼 뇌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말 그대로 뇌를 씻어냅니다. 이 파도는 깊은 수면에서만 나타났습니다. 얕은 잠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합니다. 깊은 수면은 전체 수면의 20%에서 25%를 차지해야 합니다. 7시간 자면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뇌가 집중적으로 청소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깊은 수면이 줄어듭니다. 70대가 되면 깊은 수면이 전체의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치매에 더 취약한 것입니다. 68세 남성 환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박철호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경도인 지장의 진단을 받고 왔습니다. 수면 습관을 물었습니다. 밤 11시에 자서 아침 5시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6시간 자는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간에 여러 번 깬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 2~3번 일어났습니다. 한 번 깨면 30분 이상 잠들지 못했습니다. 실제 깊은 수면 시간은 3시간도 안 됐을 것입니다. 저는 수면다운 검사를 권했습니다. 병원에서 하룻밤 자면서 수면을 분석하는 검사입니다. 결과를 보니 예상대로였습니다. 깊은 수면이 전체의 8%밖에 안 됐습니다. 정상은 20%입니다. 뇌가 제대로 청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면 개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약물 치료는 최소화하고 생활 습관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취침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 10시 30분에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주말에도 똑같이 지키게 했습니다. 낮잠을 금지했습니다. 아무리 졸려도 낮에는 자지 않게 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카페인을 끊게 했습니다. 커피는 물론 녹차도 안 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게 했습니다. 과식하면 소화 때문에 잠을 설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였습니다. 야간 화장실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침실 환경도 개선했습니다. 커튼을 암막 커튼으로 바꿨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시원하게 유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30분씩 빠르게 걷게 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은 안 됩니다. 저녁 운동은 오히려 각성 상태를 만듭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다시 왔습니다.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잠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수면다운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깊은 수면이 17%로 증가했습니다.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6개월 후 인지 기능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점수가 조금 올랐습니다. 완전히 정상은 아니었지만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영역에서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수면 습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치매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좋은 수면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합니다. 주말에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합니다. 우리 뇌는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적이면 뇌가 그 시간에 맞춰 준비합니다. 불규칙하면 뇌가 혼란스러워합니다. 두 번째, 충분한 수면 시간입니다. 성인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이 필요합니다.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잠이 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뇌 건강을 위해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세 번째, 낮잠 조절입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오후 3시 이후는 절대 안 됩니다. 낮잠을 너무 많이 자면 밤잠을 방해합니다. 만성 불면증이 있으면 낮잠을 아예 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 조절입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먹지 마십시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도 조심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잠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술 마시고 자면 자주 깨고 얕게 잡니다. 다섯 번째, 침실 환경입니다. 완전히 어두워야 합니다. 작은 불빛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고 전자기기의 LED 불빛도 가리십시오. 온도는 시원하게 유지하십시오.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조용해야 합니다. 소음이 있으면 귀마개를 사용하십시오. 여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십시오. 하지만 저녁 늦게는 하지 마십시오. 운동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저녁 운동은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어 잠을 방해합니다. 일곱 번째, 잠들기 루틴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뇌를 진정시켜야 합니다. TV, 스마트폰, 컴퓨터를 끄십시오. 화면의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막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명상을 하십시오.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좋습니다. 71세 남성 환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김영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남편이 밤에 코를 너무 심하게 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 고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중간 숨이 멈춘다고 했습니다. 10초에서 20초 동안 숨을 안 쉬다가 갑자기 컥 소리를 내며 숨을 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수면 무호흡증 증상입니다. 잠자는 동안 기도가 막혀서 숨이 멈추는 병입니다. 환자 본인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잘 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을 물어보니 낮에 항상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운전하다가 졸리고 TV 보다가 잠들고 심지어 사람들과 대화하다가도 졸린다고 했습니다. 최근 들어 기억력도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길을 헤맨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면다운 검사를 권했습니다.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시간당 40번 이상 무호흡이 발생했습니다. 중증 수면 무호흡증이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자꾸 숨이 멈추니까 뇌가 깨웁니다. 겉으로는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뇌는 밤새 비상 상태입니다.
깊은 수면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숨이 멈추면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됩니다. 하룻밤에 40번씩 산소 공급이 끊깁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저는 양압기 치료를 권했습니다. 잠잘 때 마스크를 쓰고 자는 기계입니다.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했습니다. 마스크가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적응하라고 권했습니다. 뇌를 지키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낮에 덜 졸린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도 밤에 코 고는 소리가 없어졌다고 기뻐했습니다. 3개월 후 수면다운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무호흡 횟수가 시간당 5회로 줄었습니다. 거의 정상 수준이었습니다. 깊은 수면도 15%로 증가했습니다. 6개월 후 인지 기능 검사를 했습니다. 점수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가족들도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약속도 잘 지키고 대화도 또렷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 3년째 양압기를 쓰고 잡니다. 처음에 불편함은 사라졌고 이제는 양압기 없이는 못 잔다고 합니다. 치매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찾습니다. 수면제가 해답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제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수면제는 자연스러운 수면을 만들지 못합니다. 수면제로 잔 잠은 진짜 잠이 아닙니다. 의식을 잃은 것에 가깝습니다. 깊은 수면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둘째, 내성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반알로 잠들지만 점점 용량이 늘어납니다. 한 알, 두 알, 결국엔 수면제 없이는 전혀 잠들 수 없게 됩니다. 셋째, 기억력에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는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2014년 프랑스 연구에서 벤조디아제핀을 3개월 이상 복용하면 치매 위험이 50% 증가했습니다. 그렇다고 수면제를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급성 불면증, 예를 들어 가족의 죽음이나 큰 스트레스로 일시적으로 잠을 못 잘 때는 짧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를 넘기면 안 됩니다. 만성 불면증에는 수면제가 해답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인지행동 치료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만약 이미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끊으면 안 됩니다. 반동성 불면증이 와서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천천히 줄여야 합니다. 의사와 상담하면서 2주에서 4주에 걸쳐 조금씩 용량을 줄입니다. 동시에 생활 습관을 개선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 전 루틴을 만드십시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같은 행동을 반복하십시오. 예를 들어 9시 30분에 TV를 끄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책을 10분 읽고 10시 30분에 침대에 눕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하면 뇌가 학습합니다.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준비합니다. 침실은 오직 잠만 자는 곳으로 만드십시오.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지 마십시오. 침실은 수면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졸려야 합니다. 20분 안에 잠들지 못하면 일어나십시오. 침대에서 뒤척이지 마십시오. 거실로 나가서 조명을 어둡게 하고 책을 읽으십시오. 졸리면 다시 침대로 가십시오.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는 것을 뇌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십시오. 오전에 30분 이상 야외에서 활동하십시오. 햇빛은
생체 시계를 조절합니다. 낮에 밝은 빛을 받으면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됩니다.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잔다면 걱정 시간을 따로 정하십시오. 저녁 7시에 30분 동안 오늘의 걱정을 종이에 쓰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걱정이 떠오르면 내일 걱정 시간에 생각하자고 미루십시오. 코를 심하게 곤다면 검사를 받으십시오. 배우자가 잠자는 모습을 관찰해서 숨이 멈추는지 확인하십시오.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면 수면다운 검사를 받으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이제 지난 5편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70세 넘어 치매 걸리지 않는 사람들의 5가지 뇌 습관입니다. 첫 번째 습관, 평생 학습자가 되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피아노, 외국어, 그림, 컴퓨터 무엇이든 좋습니다. 어렵고 복잡할수록 좋습니다.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신경가소성이 작동합니다. 90세가 되어도 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손을 많이 쓰십시오. 뜨개질, 서예, 요리, 악기, 원예 무엇이든 좋습니다. 손을 쓰면 뇌의 30%가 작동합니다. 운동 피질이 활성화되고 해마 혈류량이 증가하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식기세척기 대신 손으로 설거지하십시오. 그 불편함이 뇌를 지킵니다. 세 번째 습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십시오. 날씨 좋네요. 밥 먹었어요.는 뇌의 5%만 씁니다. 의견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고 건강하게 논쟁하십시오. 뇌의 80%가 작동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치매 발생률이 2.3배 높은 이유입니다. 대화를 바꾸십시오. 네 번째 습관, 혈관을 지키십시오. 치매의 30%에서 40%는 혈관 문제입니다. 하지만 100% 예방 가능합니다. 혈압을 재고 소금을 줄이고 단 음식을 끊고 매일 걷고 필요하면 약을 드십시오. 혈관이 막히면 아무리 공부하고 대화해도 뇌는 죽어갑니다. 다섯 번째 습관, 잘 자십시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자십시오. 깊은 잠을 자야 합니다. 잠자는 동안 뇌가 청소합니다. 아밀로이드를 씻어냅니다. 잠이 부족하면 매일 밤 독소가 쌓입니다. 10년이면 뇌는 독소 덩어리가 됩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면 90세까지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2개, 3개 할수록 더 좋습니다. 5개를 모두 하면 치매 위험이 70%에서 80% 감소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70세부터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80세부터 시작해도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주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0세 넘어 치매 걸리지 않는 사람들의 5가지 뇌 습관, 오늘로 시리즈가 완성되었습니다. 1편부터 5편까지 모든 내용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1편부터 차근차근 다시 보시면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시리즈가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대한민국의 치매를 줄입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할 첫 번째 습관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치매 환자를 봤습니다. 그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10년, 20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90세까지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5편에서 말씀드린 습관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잘 주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손을 많이 쓰세요. 혈압을 재세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뇌를 지킵니다. 오늘의 선택이 10년 후에 당신을 만듭니다.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할 습관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 시리즈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90세까지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